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0대 고령 여성이 식사 중에 갑자기 경련과 함께 호흡을 멈추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한 남성이 다가와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여성은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폐소생술에 나선 이 남성은 세종의 한 항공부대에서 대대장직을 수행 중인 현직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주시 동학사 인근의 한 식당. 90대 여성이 가족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호흡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놀란 가족들이 여성을 살피지만 의식을 이미 잃은 뒤였고 경련까지 일으켰습니다. 피가 돌지 않는 듯 입술도 파래지고 피부마저 창백해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죠. 거의 호흡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입술이 파란한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위험했었어요. 이때 인근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남성이 황급히 다가서더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항공부대에서 대대장직을 맡고 있는 백성현 중령이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군생활 도중 정기적으로 이수한 CPR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성이 쓰러진 지 7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했고 희미하게 의식을 회복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백중령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반응입니다. 사실 다른 생각은 없었고 여기 이분을 그냥 빨리 살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사실은 머릿속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훈련을 마치는 대로 백성현 중령에게 표창을 수여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지난달 대전 한화이글스 파크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소방 공무원들이 포상휴가와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비번 날이었던 지난달 24일 한화이글스 파크를 찾았던 공주 소방서 소속 김성준 소방장과 인현준 소방교, 송대훈 소방사는 저녁 6시 반쯤 외야 관중석 지붕에서 불이 나자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 진압에 나섰습니다. 당시 경기 시작을 앞두고 관중들이 외야석에 가득 들어선 상황이었지만 이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사고는 마무리됐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간호사 등 의료노동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전망까지 나오며 지역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을지대병원과 선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충남에서도 4개 공공의료원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찬성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총액 대비 6.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는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9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시정 핵심 공약을 포함한 55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 예고된 이응패스 사업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됐지만 의회에선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사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세종시가 이응패스와 정원 박람회 등 시정 4기 핵심 공약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교통 물류 분야 123억, 환경 105억, 지역개발 104억 등 총 555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여건 속입니다만은 9월 10일부터 우리가 실시 예정으로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요.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사업은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을 예고한 이응패스입니다. 월 2만 원에 5만 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 개념의 이응패스 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보조금 등에 배정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종시가 이응패스와 관련해 요청한 예산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에 필요한 14억 5천만 원입니다. 관건은 의회입니다. 앞서 지난 3월 시의회는 관련 조례 미비 등의 이유로 이응패스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일부 의원들은 재정난 속 진행되는 이응패스 사업의 효과와 시급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데다 세종시가 예산 편성 전에 사업 홍보부터 하고 있다며 절차적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요 교통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바로 홍보를 시작했어요. 8월.
세종시는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바로 다음 날부터 이응패스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 하지만 시의회에선 이응패스 예산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 요청까지 나오고 있어 사업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청양 지천댐 등을 포함한 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청양 지역 주민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는 내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주민 최대 1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 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김태흠 충남지사가 도민과의 대화 등을 위해 청양을 방문할 예정이라 갈등도 우려됩니다. 청양군 의회 등도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습하고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땀을 흘리며 운동하거나 논밭에서 장기간 일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콩팥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는 급성 신부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급성 신부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급성 신부전. 몸속의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거나 약물 등으로 인해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주로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야외 마라톤이나 밭일 등을 할 때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체내 요산 수치가 증가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켜 급성 신부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더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면서 충분한 수분 및 전해질을 보충하지 못하는 경우 과도한 수분과 염분의 소실로 인하여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여 급성 콩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에 걸리면 소변량이 하루 400cc 미만으로 감소하는 핍뇨 증상과 함께 소변이 콜라색같이 진하게 변하거나 거품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약 5% 정도에서 나타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30%가 급성 신부전입니다. 급성 신부전은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면 원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지만 손상된 채로 시간이 지체되면 콩팥세포가 망가져 기능을 잃고 심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급성 신부전은 일반적인 사망률이 40%, 수술 후 또는 외상 후 발생하면 사망률이 70에서 80%까지 치솟습니다. 심각한 온열 질환과 동반된 급성 콩팥 손상의 경우 약 2%는 혈액투석과 같은 신대치료법이 필요하며 급성 콩팥 손상의 발생은 기계적 환기 및 병원 내 사망률을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확한 치료제가 없는 급성 신부전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수분을 섭취하기보다는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신장에 부담을 주는 진통제, 소염제, 생약제제의 복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CT를 찍기 전에 콩팥 기능을 반드시 확인하고 콩팥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진규입니다.